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확률 문제입니다.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0.6이고 사건 A와 사건 B가 함께 일어날 확률이 0.3입니다.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0.6이라는 말은 바로 PB가 0.6이고 그 다음 A와 B가 함께 일어날 확률이 0.3이라는 것은 PA 교집합 B 이꼴 0.3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즉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건부 확률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PB는 0.6입니다. 0.6.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는 0.3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0.6분의 0.3은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3번입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의 확률은 0.3이고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A의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은 0.25. 그 다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확률은 0.4일 때 공식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의 확률은 1-P의 A와 B의 합집합 이것과 같다. 이런 공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바로 조건부 확률을 변형시킨 확률의 곱셈 정리에 관한 공식입니다. 이 두 공식을 이용해서 PB를 구하라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공식.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다 그릴 줄 아시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바로 뭐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 이 공식은 확률의 곱셈 정리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서 이 좌변의 이 부분은 이미 0.4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4이고 1-P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은 0.6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부분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은 이쪽 좌측 부분은 PB 곱하기 PA 바 B입니다. PA 바 B가 0.25라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0.25 PB가 되겠습니다. 다음 확률의 덧셈 정리가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 공식을 이용해서 PA 합집합 B는 바로 이미 우리가 구해놓은 0.6이 있습니다. 0.6 대입하고 PA는 0.3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PB는 그대로 두고 PA 교집합 B는 조금 전에 구했던 0.25 PB가 되죠. 그럼 이제 이 PB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면은 바로
PB는 0.4라는 걸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어떤 부부가 30년 후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편이 0.4이고 부인이 0.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30년 후까지 생존할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A 사건은 남편이 30년 후까지 생존할 어떤 사건이라고 그렇게 두겠습니다. B는 부인이 30년 동안 생존할 사건이라고 두겠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A 사건과 B 사건은 종속관계입니까? 독립관계입니까? 서로 생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속일 수가 없습니다. A 사건과 B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죠. 따라서 독립적인 사건일 때는 우리가 PA 교집합 B는 바로 PA, PB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30년 후까지 생존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니까 남편이 살아있든 아니면 부인이 살아있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남편이 살아있고 부인이 돌아간 그러한 경우의 확률이 되겠고, 이 경우는 남편이 돌아가고 부인이 생존해 있는 그러한 확률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A와 B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럴 경우에 PA 곱하기 PB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를 볼 때에 서로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PA 곱하기 PBC가 됩니다. 이 경우도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PAC 곱하기 PB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PA는 남편이 30년 후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40%, 즉 0.4입니다. 그 다음 부인이 살아있을 확률 0.5니까 이 경우는 부인이 돌아갈 확률이니까 바로 1-0.5에서 0.5가 됩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 남편이 돌아가는 경우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확률은 0.4니까 돌아가는 확률은 0.6 곱하기 부인이 생존할 확률, 이렇게 해주면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0.5가 나옵니다. 바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량 고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중 60%가 수도권에서 거주를 하고 40%가 수도권 여성 고객인 경우입니다. 이때 임의로 뽑은 한 고객이 수도권 거주자일 때 그 고객이 여성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니까 이때 우리가 A라는 사건은 수도권 고객, B라는 사건은 여성 고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 고객이 전체의 60%니까 PA는 0.6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성 고객 40%는 수도권 여성 고객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면서 여성 고객, 즉 P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40%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0.4.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뽑은 한 고객이 수도권 거주자일 때 수도권 거주자라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조건 하에서 그 고객이 여성일 확률을 구하라. 따라서 수도권 고객이라는 조건 하에서 여성 고객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건부 확률 공식에 따라서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A는 이미 우리가 0.6이라는 걸 알고 있고 PA 교집합 B 부분은 0.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0.6분의 0.4 해서 그것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어느 공간정보 생산 회사에서 3개의 팀 A, B, C가 각각 전체 공간정보 제품의 20%, 30%,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 각각의 팀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 제품의 5%, 4%, 2%가 불량품이라 합니다. 공간정보 제품 가운데 임의로 꺼낸 하나의 공간정보 제품이 불량품이었다고 할 때 그것이 A팀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도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끝에 보면은 임의로 꺼낸 하나의 공간정보 제품이 불량품이었다고 할 때, 자, 여기서 불량품인 사건을 우리가 E라고 합시다. E라고. 나머지 A, B, C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 제품이 불량품이었다라는 조건 하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량품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것이 A팀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려면 우리가 아는 조건부 확률 공식에서 P분의 PA 교집합 E입니다. 따라서 이게 PE를 먼저 구하고 또 이것을 알면 될 겁니다. 따라서 PE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PE는 불량품에 대한 확률입니다. PE는 A 제품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B 제품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C팀에서 각각 팀이죠. 팀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이것을 합친 것이 전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PA는 전체 중에서 A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20%, 0.2입니다. 이거는 A 제품 중에서 오차 불량품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것은 5%였습니다. 0.05. 마찬가지로 B팀에서는 30%, 0.3, B팀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0.04, 그 다음 C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50% 곱하기 C 제품에서 불량품은 2%, 0.02. 이것을 전부 계산하니까 0.032가 나옵니다. 따라서 분모는 0.03이, 그 다음 분자 부분은 뭡니까? PA 교집합 E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기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0.01이 나옵니다. 따라서 32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16분의 5,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적이고 확률 PA, PB가 이렇다고 가정할 때 P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적이라 합니다. 서로 독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이제 그러면 PA 유니온 B를 지금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여기서 PA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PA, PB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시키면은 0.2, 0.1, 마이너스 0.2 곱하기 0.1은 0.28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전국 인구의 52%는 여성이고 15%는 65세 이상이라고 할 때에 전국 인구의 0.52 곱하기 0.15 이퀄 7.8%가 65세 이상의 여성이라고 결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PA 인터섹션 B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곱하기 PB 바 A 또는 PB 곱하기 PA 바 B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바로 PA 인터섹션 B는 PA 이퀄 PB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이것과 같아야 됩니다. 이 부분과 같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는데 지금 이 사건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사건 A와 사건 B는 상호 배타적인 상황에서 확률 PA 0.4, PA 합집합 B 0.6 이때 P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A와 B가 상호 배타적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반 사건이란 이야기입니다. 배반 사건은 뭡니까? PA 교집합 B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덧셈 정리해서 PA 유니온 B 이퀄 PA 플러스 PB, PB 마이너스 이 파트가 돼야 되는데 이 파트는 0이니까 지금 제외된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PB는 이거 빼기 이거니까 0.6 마이너스 0.4를 하면은 0.2 즉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률 문제 다 쉽게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